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은 협상력에 달려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황전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협상으로 리더로서의 인격이 완성될 수 있다, 형성될 수 있다를 주제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골에는 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었고 저희 동네에도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 저는 아니지만 제 친구들은 그 소를 데리고 소 풀을 먹이러 온 들판으로 다니곤 했습니다. 저는 소를 키웠지만 직접 소를 데리고 먹이를 먹이러 다니고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친구 따라 놀러는 많이 갔습니다만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들판을 걷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소가 한 마리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인이 소 고삐를 잡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서로 비켜 지나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소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또 문제는 이 소의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주인은 소 고삐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마음껏 저를 향해서 달려올 수 있었고, 저는 어릴 때 정말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정말 죽어라 하고 저는 도망을 쳤습니다. 마침 작은 언덕이 있었고 저는 그 언덕을 굴르면서 겨우 소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주인이 쫓아와서 소의 고삐를 잡았기 때문에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 소를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집에서도 소를 키웠는데 그 외양간이 대문 입구에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외양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근데 그 외양간을 지나가려고 하면 소 외양간 안에 있던 소가 고개를 쑥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면 소는 다시 자기 외양간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또 들어가려고 하면은 소를 고개를 쓱 내밀고, 이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집에 혼자 들어가지 못하고 어른의 도움이나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소는 내가 자기에게 뭐 여물이나 밥을 주는 줄 알고 아마 반가워서 고개를 내밀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소가 두고두고 무서웠고, 지금도 소를 좋아하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하는 것은 좋아하고, 또 어느 대학에 황소애찬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만 소를 직접 만지거나 하는 것은 지금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떤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또 굳이 뭐 트라우마라고 굳이 명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성장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은 그 영향 때문에 실제 자기도 모르는 행동이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릴 때 화상을 심하게 입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서도 불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저처럼 어릴 때 소에게 거의 그때는 죽는 심정이었으니까 그런 걸 모면한 사람은 지금도 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즉 인간의 행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 심리적인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인간의 행동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협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협상에서도 협상 상대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도저히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기에게 협상 권한을 위임해 준 집단, 이것을 우리가 흔히 모집단이라고 그럽니다. 대개 협상 대표가 나오면 그 대표는 모집단으로부터 협상 권한을 일부 위임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협상 대표들이 위임을 받아 나올 때 어떤 데드라인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면은 운용의 폭이 크지만 위임받은 권한이 아주 제한적일 경우에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혀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모집단의 위임해준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서로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 상대방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모집단과의 문제, 이 부분 때문에 협상 대표가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협상 대표와의 협상도 진행하지만 동시에 그 권한을 위임해 준 협상 권한을 위임해 준 모집단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또는 설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협상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육자회담이 오랫동안 열려왔었습니다. 이 육자회담은 다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해 보건대 북한의 대표들은 아마 상당히 제한된 권한을 위임받아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 북한 협상 대표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북한 협상 대표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북한 정권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방안, 설득할 수 있는 환경, 설득할 수 있는 명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협상 진행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나오지만 그 대표자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나중에 노동조합 전체의 총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노동조합 대표들이 자기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전체 노동조합 총회를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아무리 사측에서 좋은 제안이 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들이 노동조합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사측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 협상을 빨리 타결하는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도 그 심리 상태를 알면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듯이 협상에서도 이와 같이 모집단과의 관계, 협상 권한을 위임해 준 모집단 간의 관계가 있으면 협상 대표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협상을 깰 상황이 아닌데 협상을 깨려고 한다든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요건은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인데 협상을 생활화하다 보면 항상 협상의 당사자, 협상 대표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폭넓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심, 포용력이 생기고 그것은 곧 협상 리더로서의 기본 요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초콜릿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먹으면 초콜릿을 한 개 먹을 수 있고 내가 좀 참았다가 나중에 먹으면 5개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어린 애들은 그냥 당장 먹어버립니다. 당장 한 개를 그냥 선택을 해버립니다. 조금 더 나이 든 애들은 그래서 한 5분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이 든 사람은 10분 참을 수 있고, 즉
나이가 들고 성숙해질수록 자기 그 먹고자 하는 욕구를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만족에 대한 욕구죠. 이 초콜릿을 먹음으로써 만족을 취해야 되는데 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지연 만족, delayed gratification 이렇게 해서 지연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를 해서 어느 정도 지연을 시킬 수 있는가, 이 시간의 정도가 하나의 감정의 성숙의 척도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상은 여러분 논쟁의 장이 아닙니다. 협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협상 상대방과 싸우는 것입니다. 언쟁을 하고. 그런데 협상에서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주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입장을 강요할 때 주로 언쟁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 아래에 숨어 있는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언쟁이나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주로 자신의 가치관이나 입장을 강요를 할 때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언쟁이 벌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협상을 더욱더, 타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협상 당사자들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나 입장을 강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상은 끊임없는 자기 감정 통제와의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기를 얼만큼 이기느냐, 자기를 통제하느냐에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항상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상 타결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감정을 통제를 하고 낮춰야 되는, 결국에는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하나의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성숙된 인격을 향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리더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역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성숙된 인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리더에게 가장 요구되는 보편적인 자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장사를 할 경우에 그 장사의 신, 뭐 이런 것도 있죠. 장사가 잘 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단골을 많이 만드는 거죠. 가게가 망하지 않으려면 단골이 많으면 가게가 망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떼내기 손님이 많고 이럴 경우에는 조금 경기에 따라서 금방 손님이 빠져나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단골이 많은 경우에는 웬만한 경기에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그 속도로 해서 계속 발전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에서 단골을 만드는 비결은 뭡니까? 음식 맛이 좋아야 되겠고, 친절해야 되겠고, 깨끗한 환경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모든 요인들을 문제는 지속적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두 번 맛 좋게 하고 한두 번 친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게 지속적인 친절과 지속적인 맛과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 그것이 바로 단골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상에서도 여러분, 협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수차례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은 정말 멀리 내다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그냥 이렇게 해서 당장 눈앞에 이익만 봐가지고 내 이익만 챙기고 유리한 국민으로 가면 그건 협상 상대방이 언젠가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길게 되면 결국 협상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자체는 설사 이 협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다음 협상에서 만회할 수 있고, 또 이 설사 협상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이라도 건지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멀리 내다보는 마음으로 항상 협상에 임해야 됩니다. 실제 협상을 해보면 협상은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얄팍한 수는 나중에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협상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멀리 내다보는,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생기게 되고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의 요건, 협상을 통해서 왜 리더의 인격이 완성이 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 인간 행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성숙된 인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한 수 앞을 내다보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리더로서의 인격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리더십 이론에 있어서 고전적 리더십 이론을 보면은 흔히 이제 권위주의적 리더십, 또 방임적 리더십, 또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민주적 리더십,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요즘 또 뭐 변혁적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리더십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민주적 리더십을 가장 좋게 여기는 이유는 구성원들 간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중지를 모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상은 내 혼자 잘 살아야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만 잘 살아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너와 나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이익을 잘 찾아내어서 그것을 좀 더 키워서 너도 만족 나도 만족,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 가자고 하는 그런 좀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진 행동이 바로 이 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을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민주적 리더십을 함양을 하게 되고 리더로서의 인격이 완성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